복잡한 데다 영 재미없다. 쉽게 친해지기 힘든 학문 과학. 과학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력 쑥쑥, 웃음 만발. 놀이터보다 더 즐거운 과학교실이 나타났다. 라이프 앤 조이, 오감 만족, 온몸으로 즐기는 과학교실. 특별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경기도 과천의 한 과학관. 와, 신기하다. 사람 날아다녀. 사람이 하늘을 날고 있다? 이럴 수가. 분명 누군가가 새처럼 날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기계 장치의 힘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 Fly without like bird. Can you show me? Oh, we can show. Good luck.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다시 비행에 성공. 얼핏 스카이다이빙과 비슷해 보이는 이 체험은 무려 시속 190km에 이르는 바람의 힘으로 하늘을 나르는 윈드 다이빙란다.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이 놀랍고도 생소한 체험. 과연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까? Of course. If you come here, you do some practice, and you can fly together with us. If you practice enough, you can fly alone. So, come and enjoy. 윈드 다이빙 체험을 하기 전 안전을 위해 비행 자세는 꼭 배워야 함은 물론 강풍에 의해 피부가 다칠 수도 있으니 특수 재질의 비행복 착용은 필수다. 마치 우주 비행사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면 드디어 윈드 다이빙 체험장으로 출발! 타는 거 누구부터 탈 거예요? 누나부터 타면 안 돼요? 그때도 교육받을 때는 좀 안 떨렸는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좀 많이 떨려요. 연서야, 현지야, 잘해! 부모님의 힘찬 응원 소리에도 도저히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숙련된 교관의 도움을 받아 점점 균형을 잡아가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때 안정적인 자세로 하늘에 떠오르더니 제법 폼이 나온다. 이번엔 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었던 누나의 차례.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무려 4m 상공까지 날아오르며 윈드다이빙 체험 멋지게 성공! 환상의 콤비였던 교관님과 하이파이브까지. 되게 재밌어요. 하늘을 날아서요.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 타고 싶어요. 이런 걸 보면서 과학 원리도 좀 알 수 있고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윈드 다이빙 외에도 쉽게 과학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지구의 자연 현상까지 체험을 통해 배운다는데. 뉴스나 TV에서 봤던 그런 지진, 태풍 또는 정전기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간접 체험 또는 직접 체험함으로써 과학적 원리를 알 수 있고 멀리 있는 과학적 원리가 아니고 아주 친숙하게 와 있는 과학적 원리 또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한 체험 프로그램. 폭우 대비라도 하는 것인지 너도 나도 우비를 챙겨 입기 바쁜데. 태풍 체험하러. 아들 살아서 돌아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초대형 태풍을 몸소 느껴보는 이색 체험. 강력하고 매서운 비바람에 눈도 안 떠질 정도. 진짜 태풍이라도 불어닥친 것 같다. 갖고 나왔어. 추워. 태풍의 무서움도 느끼고. 너무 추워가지고 식어져.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혹시 자기가 해봤던 거니까 잘 이렇게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아요. 마치 3D 영화관 같아 보이는 이곳은 바로 지진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상 체험관이다. 지진의 강도에 따라 의자의 흔들림 또한 거세지면서 그야말로 현실감 100%. 지진 같은 거를 애들이 이제 무서운지를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상 체험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진 체험은 현실감이 넘치고 긴박한 상황이 진짜로 느껴져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과학교실을 만나러 간 제작진. 그런데 지하철역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하나 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지하철에서 과학 수업 들으려고 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지하철역에 교실이라도 숨어있나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대로 열차에 탑승하는 아이들. 잠시 후 운행이 시작되고 달리는 열차 안에서 아주 특별한 과학 수업이 시작됐다. 운전 맞아요.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과학! 자, 과학의 힘이야, 맞아. 바로. 개통 1주년을 맞이하여 무인운전으로 운행되는 열차를 탑승해보고 과학교실을 열어서 그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어나서 그럼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잠시만요. 무지개 터널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눈 떠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눈앞에 펼쳐지는 건 오색찬란한 열차 터널. 와, 진짜 신기해. 원격 장치로 움직이는 무인 운행 열차다 보니 기관실 자리에는 창문이 대신하고 있다. 지하철이 제정신도 없는데 저절로 가니까 엄청 신기해요. 달리는 열차에서의 수업은 끝이 났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과학교실이 시작된다. 무선통신 장치에 대한 과학 원리를 실험을 통해 쉽고 재밌게 배워보는데 들어있고 여기도 또 코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 선 없이도 그 전류가 흘러서 통신이 가능한 그런 무선 통신 장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설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손수 장치를 만들어 보기까지. 배운 대로 하나하나 조립을 해나가고 혹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초등학생 수준에 맞춘 친절한 설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30여 분간 집중한 끝에 제가 만들었어요. 완성! 신기하고 완전 재밌었어요. 항상 이렇게 실생활에서 접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신기해요. 이번엔 배운 것을 복습할 차례. 도입하였다? 우리 학생들 오늘 하루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쏭달쏭한데 정답은 X예요. 혼자 우승했는데요? 아싸. 박수! 1등을 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모두가 즐겁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의 한 과학 전시관. 그런데 여기도 저기도 보이는 건 오로지 로봇뿐. 아무래도 평범한 전시관은 아닌 것 같은데. 부천 로봇박물관은 국내외 최초로 지능형 로봇을 주제로 한 상설 로봇 전시관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각양각색 로봇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오늘은 특별한 행사까지 열렸다고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가 있다고 해서 아들하고 구경 왔습니다. 댄스 퍼포먼스 참가하기 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한 로봇을 말하는데 어떤 로봇의 패션과 동작이 더 뛰어난지 겨뤄보는 대회란다. 그래서인지 로봇들의 옷차림이 한결같이 알록달록 화려하기도 하다. 이거는 이제 갈라쇼. 크기는 작아도 로봇은 로봇. 최첨단 기기들까지 동원되는데 함수를 쳐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유선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로봇과 조종기를 통신하는 장비예요. 로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학생들. 그저 자신의 로봇을 남들 앞에 선보인다는 게 행복할 뿐이다. 멋진 공연 펼칠 자신 있나요? 근데 리듬 체조 그 올림픽에 관련된 거라서 리본으로 하고 저는 퍼포먼스를 2단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가르치는. 드디어 대회의 막이 오르고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오늘의 로봇 선수들 출전 준비 완료.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화려한 동작. 올해 대회의 주제는 올림픽 리듬 체조란다. 리본, 후프에서부터 곤봉까지 실제 올림픽을 방불케 하는데 로봇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유연한 고난이도 동작까지 완벽하게 소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이기에 종종 예상치 못한 실수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로봇의 패션과 동작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중. 확장성과 주제에 맞는 패션 디자인 이런 참신함을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막 춤추하는 거 보니까 또 귀여운 느낌도 나고. 다양한 로봇들이 다양한 패션을 갖고 이벤트를 하는 모습들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상장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는 사람도 참가한 사람도 다 함께 즐거웠던 축제의 현장이었다. 1등 못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1등 하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때는 어려운데 점점 이제 많이 알아가면 재밌고 심화적으로 배우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꽤 흥미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과학 세상. 체험하는 과학교실과 함께라면 어려웠던 과학이 이젠 즐거워진다. 서양 과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요즘,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나라 잔치에는 이거 없는 잔치는 없지.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 중요한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때로는 행운의 상징으로 그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는 요 떡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우 미스 코리아 떡 열전 행운을 드립니다. 만추를 재촉하는 가을비 속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때 아닌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한판 잔치가 펼쳐졌는데 굳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의 발길 붙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직접 가래떡을 뽑아 나누어 먹는 행사가 열린 것. 갓 뽑아져 나온 가래떡 매끈한 윤기 뽐내고 재료에 따라 색상도 가지가지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린 쌀로 만든 가래떡을 뽑아서 11월 11일은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이자 국적불명의 기념일은 가래떡 데이를 알리기 위해서 매년 이맘때마다 행운 가득 담은 떡을 나눠준 지도 언 7년. 잔치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 손 가득히 주어진 떡 선물에 절로 신이 나고 즉석에서 맛본 소감이 어떠신지? 떡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고요. 이 행운의 떡을 먹으니까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되게 든든하고 또 오늘이 가래떡 데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갖고 가서 떡볶이도 해먹고 싶고 또 다양한 요리들을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산까지 받쳐든 긴 행렬이 끝이 없다. 맛있는 떡 먹으러 왔어요. 오늘 가래떡 데이라서 맛보러 왔어요. 모인 사람들 만족해 하기 위해서 즉석 가래떡 뽑기는 계속되고 붉은 빛깔의 백년초 가래떡, 영양 듬뿍 단호박 가래떡, 거기에 녹차와 흥미가 더해지니 종류도 가지가지. 맛과 빛깔이 다양한 떡 나눔 행사에 갈길 재촉하던 시민들의 입가엔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 기분 좋죠. 친환경 농산물 국산회장. 부디 오늘 보여준 가래떡 사랑 오래오래 지속해 주시길. 이게 자원봉사로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농업인의 날 맞아가지고 가래떡 대회라고 다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2교시 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2시간이나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 저희 나이가 돌돌 씹어먹을 나이라서 그냥 돌아서면 배고프고 계속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이 떴다? 빨간 편말까지 들고 무겁게 들고 가는 이것의 정체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살며시 포장을 뜯어보니 떡인데요. 여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어머님께서 그 농림수산식품부 가래떡데이 사연에 그 아이들에게 가래떡을 먹였으면 좋겠다고 사연을 신청해 주셔서요. 오늘 학생들한테 떡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떡 배달이 교실에 도착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이정호 학생이 누구죠? 예.
학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엄마가 신청한 건데 당첨이 돼서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어. 예. 와, 고마워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만큼 책상 위에 소복하게 쌓인 사랑의 떡. 예, 11월 11일은 무슨 데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온라인으로 가래떡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그 사연을 받았습니다. 사연 받은 데에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가는 행사입니다. 철도 소화시킬 나이. 출출했던 학생들 이제 본격적으로 배를 채워보는데, 그런데 먹는 법이 제법이다. 조청에 찍어 먹는 가래떡 맛은 말 그대로 꿀맛이다. 꿀맛. 부탁이 쫄깃해서 너무 맛있어요. 군침 돈다. 배고파하는데 든든하고 맛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떡도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11월 11일은 마음을 전하는 행운의 메신저를 자청하는 곳이 또 있으니, 매년 이맘때면 분주한 손길로 한눈 팔 틈이 없이 바쁘다는 이곳. 모두가 떡 산매경에 빠져 작업에 한창 여념이 없는데, 아니 무슨 떡을 만드시기에 이렇게들 초긴장 상태인지. 수험생들 시험 잘 보라고 선물해주는 찹쌀떡을 만드는데, 이 찹쌀떡 먹고 시험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좀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산 햅쌀은 기본. 수험생 건강 생각한 단호박에 비타민 가득한 딸기도 듬뿍.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쌀이 좋아야 돼요, 첫째는. 일단은 모든 떡은 재료가 좋아야 맛있습니다. 1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매진했을 수험생들에게 부디 행운의 떡이 되길 소망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위해서 이때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데, 그러다 보니 사소한 재료 하나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팥과 그리고 알밤, 그리고 호두, 잣, 땅콩 등이 들어있어요. 특히 호두 같은 경우는 견과류 중에 기억력 향상이나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찹쌀떡에 꼭 넣습니다. 속 든든히 채워주면서도 복을 기원하는 상징이 더해져서 수험생 선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찹쌀떡. 그런데 수험생들에게 찹쌀떡을 주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 아무래도 찹쌀떡 먹고 찰싹 잘 붙으라고 해서 그렇게 돼서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장 단계. 수험생 손에 쥐어졌을 때 훈훈한 기운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예쁘게 포장을 하고. 아니 근데 이 많은 걸 오늘 안에 다 팔 수 있으시려나? 이 정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나갈 때는 한 6,000개, 7,000개 가까이도 나갑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손님들 몰려오고, 합격 기원의 마음을 담아서 포장까지 정성을 다하는데, 조카가 이번에 수능이라서 이 그냥 맛있는 찹떡 먹고 꼭 합격하길 바랐어. 이거 사러 왔습니다. 멀쩡한 사람까지 초조하게 만드는 수능 당일의 고사장 주변. 그나마 후배들의 열띤 응원이 선배들의 초조함을 달래준다. 선배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고사장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있는 고마운 후배들. 오늘 몇 시에 나왔어요? 4시에 나왔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전기를 모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미리 일찍 나와 있었어요. 이들이 선배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찹쌀떡. 후배들이 해마다 찹쌀떡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데는 오래전부터 이 학교에 이어져 온 전통 때문이라고. 저희는 선배들을 위해서 따뜻한 차와 유모차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찹쌀떡을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이 떡을 드시면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시험에 바로 붙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입실 완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후배들의 응원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시험 잘 보세요. 내려오는 학교 속설에 열외일 수는 없다. 합격 기원한다는 찹쌀떡. 수험생들마다 덥석 한입 가득 입에 무는데,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죠. 새벽부터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는데 그 선배님들 응원할 생각을 하니까 더 힘이 납니다.
입실 완료 막바지 시간이 될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긴장하지 말고. 고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평소 준비한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보려고요. 파이팅! 드디어 고사장 문이 닫히고 수험생 모두 입실 완료했을 이 시간. 수험표 놓고 온 것 같은데 시간이 빠져나오고. 수험표 올라가서. 박세현 학생이거든요. 25호에 박세현이에요. 매년 그렇듯 여기저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뒤늦게 순찰차를 타고 간 수험생들이 무사히 고사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문 밖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대로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침착하게 시험 잘 보라고. 잘 준비했으니까 실수만 안 하고 침착하게 그냥 잘하기만 기도할 뿐이에요. 뒤에서 잘할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 우리의 대표 간식 떡. 건강 먹거리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떡의 무한 변신을 기대해보자. It's the song about Chihuahua. Yeah, that's cool, alright. It makes fun.